식당 쪽으로 제가 공부한 걸 발표한 걸로 여기시고, 우리가 지식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물론 그래서 그 주제 내용에 무슨 그 규범적 고찰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뜻인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적인, 또 감성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규범이라고 한다면은 다 아다시피 정교 규범, 도덕 규범, 법 규범이 있는데, 규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상 또 인간의 본능상 어떻든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켜야 돼야 할 것. 이런 영역에서 흔한 말로 그 규범 법칙은 뭐 거의 거기로 말해서 원래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사실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법이라고 하는 거,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될 거다. 이런 측면으로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단순히 헌법이 몇 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최고라면 하나님의 법에서 나와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럼 짐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의 의의와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헌법은 아까 본 대로 국가의 최고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그것이 사회학적 헌법, 법학적 헌법 이렇게 학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회학적 헌법은 사실적인,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는 헌법 개념이고, 법학적 헌법 개념은 공동생활에서 당위로서의 법이죠. 저는 이 후자를 택합니다. 근데 헌법학자는 앞판 쪽의 걸 많이 얘기합니다. 헌법은 정치적인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정치적 현상을 무시하고 헌법법은 안 됩니다. 작년 소위 말하는 탄핵 문제도 정치적 현상을 보면 지금 대사가 다 이런데 그냥 때려. 저는 몇 군데 글 쓰면서 법은 안 된다. 근데 결국은 소용없더라.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헌법이 갖는 규범적 측면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하는 거는 우리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본 원리라고 하는 뜻은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 모든 헌법의 지도 원리가 뭐냐, 그리고 국가나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이 뭐냐, 여기에 대한 실천적 원리가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몇 가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교회법 아카데미를 하면서 어느 단계에 이 헌법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목사님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안 받더라도 좀 헌법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겠다. 국가가. 왜? 이 헌법이 하나님의 법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첫째가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주권의 원리. 두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세 번째가 법치국가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평화국가의 원리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중에서 복지국가의 원리 쪽에 치중하는 것 같아요. 일리가 있죠. 근데 필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헌법책에도 적혀있지 않아요. 그냥 평화통일만 되는데, 평화통일의 내용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된다. 이거 목숨 걸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이 있습니다. 1989년에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기회에야 아마 읽어보실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 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 권력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재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달리 해석할지 몰라도요. 이건 여러분 괴알도 읽어보세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대통령의 행위나 의법 행위나 이거 어긋나면 안 된다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주권주의가 뭐냐?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네 가지.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는 평화 도의적 원칙이 뭐냐? 뭐 국민주권주의는 다 들은 얘기인데 간단합니다.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겁니다. 그게 국민주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따라서 국민에게 있다는 얘기죠. 국민에게 있다. 이게 위헌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약점은 뭡니까? 국민의 정당한 그 의견이 반영되면 좋은데요. 우중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선동을 하고. 요즘 보니까 선동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투스킨 그냥 기대 하나만 하면 다 여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그와 관해 정당한 국민의 의사지 조작된 의사를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국민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왕조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에서도 국민을 헌법 제정의 주체이고 제1조 1항이 뭡니까? 이게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 권력은 국민은 또 나온다. 이게 국민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이게 아주 자유민주의 원리, 이게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 규범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하나 결합된 정치 원리가 자유민주주의다. 그럼 여기서 자유주의를 빼면 뭐죠? 자유주의는 없고 민주주의만 있는 원리인데 그럼 그 앞에다가 인민민주주의 하면 민주주의가 되죠?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안 되는데 이건 헌법 개정안에 자유를 빼겠다는 식이 나옵니다.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생명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자신의 인격을 독자적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인간 정신의 근본적 욕구에 기초한 이념 내지 원리입니다. 좀 길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어떻게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에 기초한 이념과 원리가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당한 국가의 간섭, 이걸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험한 게 뭡니까? 자유가 망정이 되는 거죠. 이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간단히 한번 알고 계셔주세요.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
그리고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특정한 정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고 노동계급에 의한 지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이 아니고 어떤 왕권이나 수령 독재가 지배하는 건 민주주의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는 비판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있지 어느 패거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패거리 지멋대로 하는 거 자유민주주의 어긋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사와 이 내용 속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적인 원리가 빠지면 민주주의는 위험합니다. 지멋대로 만듭니다. 정당한 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도 행사돼야 되고 대통령도 뽑히고 대통령도 행사를 해야지 법관 관계없이 지멋대로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럼 국가뿐 아닙니다. 교회나 노예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관련 없이 패거리로 막 하고 은혜로 막 하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민주주의의 본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은 전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어디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따라서 인민민주주의와는 완연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 법리적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와는 결합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헌법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게 헌법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즉 이게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통일, 평화라는 데 주장하는 것보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내용과 방법에 의한 통일이어야지 이거 이외의 통일은 위헌적 통일이다. 그리고 이제 8조 사항에도 똑같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는 해산된다. 이래서 통진당이 해산된 겁니다. 미워서 해산된 게 아니라 그 정당이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전복을 도모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해산된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수록합니다. 내가 보기.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90년도에 내린 결정을 우리 이럴 기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에 대한 한정 합헌 결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를 준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 독재 내지 일단 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유, 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국가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리,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사유경제를 골고루 하는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내주관, 부입니다. 부. 그리고 고질체. 내부 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는 것으로 불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된다. 헌법재판관들 우리 학자보다는 참 훌륭하죠. 아주 연구를 많이 합니다. 독일의 재판부 다임원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위배되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동조하는 거 다 국가보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겁니다. 간첩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니까.
뭐 그런 이제 입장이고, 뭐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활동과 국가적 생활은 어떤 법이냐면 법은 형식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에 근거한 법률의 지배. 근데 이거 실질적 법률은 법의 지배, 법률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고 해요. 그건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법률의 지배는 잘못하면 법 실증주의적인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의회가 제정한 무슨 것도 되느냐. 자율법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주관권 행사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의 원칙을 얘기를 해보면요. 헌법 4조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남북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통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 이게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헌법상의 원칙과 위배되는 행위하는 건 위헌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향하는 인민민주 등에 기초한 통일원칙,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앞으로 통일헌법도 자유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 헌법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요즘 헌법학자들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옛날 우리들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헌법 3조가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게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그 옛날부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때부터 이걸 바꾸자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 지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건 강경훈 교수가 헌법에서 얘기를 분명했는데, 통일국가의 규범성에 있어서 남북한 통일을 북한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거 집단인 북한 정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인정은 하지만 그 이중성을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북한 지역이 우리나라인데 사실상 지배하는 점거 집단이지 국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아시겠지? 이건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얘기하면 저 양반 어디서 왔나 하죠. 분명히 헌법은 그렇게 되죠. 따라서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의 주권 질서에 복귀시키고 국민 주권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 1조 2장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다. 한다. 그 실체는 자유민주적 질서의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국가의 방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일 민주공화국의 통일이어야지 인민민주주의의 일당 독재에 이질서 법질서가 존재하는 국가연합이나 국가연합통일이나 연방국가 통일은 헌법질서에 위반된다. 다른 분은 강경훈 교수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떠들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논리가 없이는 그냥 젊은 아이들은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강의 좀 하고 싶어요. 우리 헌법은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판문점 선언, 여러분들 양해 해주세요. 10분 후에 또 하고 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문점 선언의 문제점, 아마 여기 이거 갖고 관심 갖는 분도 있고, 뭘 하냐 보고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도 들어주시고, 반발이 있으면 나한테 합니다. 첫째, 판문점 선언의 내용,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입니다. 통일을 위한 선언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와 헌법 지서에 위배됩니다.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로 한다.
유일 합법적 법입니다. 그럼 4조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통일입니다. 그 헌법적 법도 자유민주. 그리고 판문점 선언 위에서 내가 이걸 자세히 보십니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죠. 천만에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긴다. 대한민국의 3조에서 유일 합법적 법입니다.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이어야지. 무슨 민족의 뭐 자주적 통일이 무슨 소리냐. 우리 헌법으로 볼 때 아니에요. 하나 보시고, 대한민국 헌법이 민족의 규범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규범입니다. 따라서 민족 어쩌고 하는 거 대한민국 헌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문에도 조국의 통일이지 민족의 통일이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 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헌법을 만들 당시에 그 위전호 박사는 참 훌륭한 뭘 알아야 돼. 민족의 규범이 아닙니다. 헌법이 국가의 규범이죠. 헌법상 통일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헌법은 조국의 평화 통일이라고 했지 민족 통일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 2의 2 보면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유엔군이 설정했다고 하지만 제3조에 영토 조항은 대한민국은 그쪽까지 다 우리 영토입니다. 근데 뭐 지멋대로 무슨 평화수역을 만들어? 위배된다. 그 다음에 판문점 2의 1에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며 1조 2항의 국민의 주권 원리, 자유민주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민족의 운명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입니다. 국가의 운명, 국가가 중요하지. 지금 다문화국가, 다민족 국가인데 민족의 운명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 속이면 안 됩니다. 이게 섞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같은 피는 섞였지만 그들의 행위는요, 우리 그 지배자, 이북의 독재자들의 행위는 우리 피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반도 평화 통일은 66조 2항과 69조에 위배됩니다. 그럼 66조가 뭐냐? 66조 2항에 대통령이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개성성과 헌법을 수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69조에 대통령은 취임함에 있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 국가 보위라는 게 그냥 쉬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의 국가를 수호하는 거지 이상한 짓들 하는 것이 아니라면. 판문점선언 2일에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에 걸어있는 상대방의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좋은 얘기죠. 헌법 제61조 2항 69조 위반됩니다.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영토를 보존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남북회담 여러 차례 했습니다. 90년도, 97년에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합의 많이 했습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어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북쪽에서 어기고 도발하고 벤치가 했습니다. 우리가 준 돈 어떻게 됐습니까? 핵맨 들었습니다. 우리는 백성주의라고 했어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가 이제 부담하라 하는 게 누가 그랬더라고요. 핵맨들한테 너희가 돈 대줬으니까 핵 폐기하는 것도 너희가 돈 대라 할 얘기가 없어요. 대통령 하는 짓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자기 이념은 어떻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있어야지.
모든 적대행위 중단한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군인들 이거 보고는 군인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거기서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100번 써보면 무슨 소리죠. 그래서 더 자세합니다. 북한의 수많은 테러와 만행 그리고 부패 대량 살상 무기 우리 한국을 위험하고 있는 이런 국가의 안보가 위기한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행한 이 선언은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한 헌법 위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청와대 관련된 상관에서 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한번 얘기하자고요. 둘이 맞짱 뜨면 뜨자고. 나 만나지 않겠지만 위배. 그다음에 세 번째 판문점 선언상 내용은 대부분 72조와 74조에 위배됩니다. 72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이런 선언하려면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통일할 때 해야 됩니다. 위배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얘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뭐예요? 국민대표가 그 국가 그 헌법을 갖고 얘기하죠. 국민투표에 국회 동의받는 게 아니에요. 망가복은 불가침 합의를 제외하는 게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가침 합의 지멋대로 합니까? 국가 안위에 중요한 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불가침 선언 이건 월권적 행위고 헌법이 위배된다. 저는 헌법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고 정전협정이 다음에는 종전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입니다. 이 부분은 뭐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뒤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맺습니다. 우리 한국에 핵이 있습니까? 핵이 저쪽에 있는데 무슨 한반도 핵이라고 있다 소리를 해가지고 이 도대체가 핵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로 쟤들이 핵 없애지 않습니다. 4개 정도 미국 주겠죠. 돈 뜯어내고 절대 아닙니다. 왜? 하기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지금 할아버지 생각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해요. 안 합니다. 사기꾼들인데 마귀는 거짓말뿐이지 안 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인류보호에 같이 이거 중요합니다. 인류보호편에 갇힌 북한 백성의 인권의 보장에 관한 내용은 선언하지 않고 아니하고 그리고 1조부터 우리 일제 국민의 기본적 보장 일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그 다음에 10조부터 37조는 기본권 보장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국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위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왜 얘기하나? 그 인권이 우리 백성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해 주세요. 우리 한국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별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앞으로 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일가 헌법 원리인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이거는 극히 합헌적인 통일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의 자유와 행복을 가져오는 가장 가치 있고 이상적인 형태의 통일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지금 독재하는 사람도 회개해가지고 이 자유민주 통일에 응하면 그들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원망을 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합니다. 한국의 번영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나라의 헌법도 그런 쪽인데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의한 적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헌법, 노동당 규약으로 계속해서 핵국가 선언하고 경제와 핵을 병행한다고 선언하고요. 노동당 규약은 남한은 해방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 없습니다. 다만
무슨 이민들에 대해서 뭐 어쩌고 했지만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북한의 백성뿐 아니라 한국의 국민들까지 인권이 유린되고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노예적 생활을 하게 되는 수령 독재의 망국적 비극적 형태의 동인, 월남 통일입니다. 이번에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김장훈 장로랑 우리 3호 장로가 있고요. 6.25 때 이거 서울에서 3개월을 지냈습니다. 공산 치하에 있어가지고 장로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도요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누군지 믿을 수가 없어요. 석 달 동안이지만 그렇게 지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말 못합니다. 그리고 완장 차고 와가지고 목사고 장로 어른이고 그냥 잡아가면 끝납니다. 시청 앞에 인민재판도 봤습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뭐 무슨 교회 나만 알 것 같아요. 천만에 다 죽어요. 다. 그래서 내가 이 한두 달 동안 혼자서 신경을 써가지고 괜히 그랬는데 그 세미나를 하면서 원래 주제는 다음 세대를 하려고 하다가 장로에서 이걸 하면서 조금 풀려나간 거예요. 이 두 번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월남통일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아실 겁니다. 73년도에 파리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경우에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73년도에 협정하고 그 상태에 대개 어떻게 된지 아시죠? 월남이 월맹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5배 이상 많았습니다. 2년 후에 구정 공세를 할 때 월맹군들이 신발이 없어가지고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어서 끌고 내려왔습니다. 90일 만에 월남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월맹에 있으면 아십니까? 천만에요. 내가 결론에 나오지만 월남의 종교인들이 다 썩었습니다. 우리 여기 다른 게 월남 정부가 썩었다? 천만에 종교인이 다 썩었다. 스님들 매일 나와가지고 등신 자살하죠. 기독교인들 나와가지고 월남 뭐 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 저거 도와줘야 소용없겠다. 지금 우리 꼴 아니에요? 좀 도와주는데 의리도 없이 이상한 편인데 그리고 좋다고 하나 찍어주고 평화협정하고 나가라면 나가지. 안 나갈 거 없으니까 천만에 평화협정을 하면요 논리적으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물론 뭐 있죠. 정부가 좀 천만에요. 운동권이 대사관하고 부대에다가 한 달 동안 뭐예요? 던지는 거, 불 던지고 해보세요. 미국 나갑니다.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얘들 합니다. 한 달 내에 내려옵니다. 한 달 내에 내려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면요, 이런 게 소용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 되길 기도하는데, 기도만은 될 것 같지. 해가는 꼴이 지금. 트럼프도 처음에는 어쩌고 지금은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있죠. 종전 선언하죠. 그러면 완전히 풀립니다. 전쟁 끝나는데 왜 총칼이 필요해요? 미국에서도 준비 다 해놨습니다. 5년 전에 전쟁 완료에 다 해놨습니다. 군인들 헛것이에요. 국방장은 헛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정부 주파사를 주장하는 연방국가, 연합국가 통일하자. 이거 김대중이 이야기 쭉 하는 건데요. 연방국가나 연합국가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수령 독재의 적화 통일의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연방국가에서 통일을 위한 투표를 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90% 이상이 김정일이 찍을 겁니다. 김정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한 10명은 나오고 정당도 나오고
뭐든 국민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첫째, 남북한 통일은 민주국가의 보편적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합니다. 남북한 백성의 인권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북핵 문제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와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이 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것이 남북 정상이나 미국 정상의 목표지. 무슨 뭐 대통령이 재선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북핵 문제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등은 미군의 철수를 불가피하게 하며 북한의 적화 통일을 위한 남침의 가능성을 높인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번째, 인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 요소는 종교입니다. 국가 사회에서 종교가 심히 부패하면 종국에는 그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고 영적, 육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해방 이후에 한국의 주된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처를 포함해서 돈과 교권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행한 믿음을 통해 썩어져가는 한국 사회에 진정으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교회 문제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법연구원하고 옛날에 재판국장을 하다 보니까 교수가 볼 때 이렇게 우리 교단에 문제가 있는 걸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이고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은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한 시선과 이지력을 동원해야지. 그냥 있으면 불면은 천만에 안 나옵니다. 기도해. 결단력이 있어야죠.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라 되면 하나님 때문에 된다. 천만. 여섯 번째, 기독교의 교회, 교단, 연합단체의 지도자의 구성원들은 위기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진정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요. 형식적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 눈물을 갖고 오는 기도회. 그럼 실천적 과제가 뭐냐? 저도 좀 실천하는 거 봅시다. 스스로 재물과 시간과 열정을 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집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진정으로 제 얘기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이 나이에 언젠간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보답의 행위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하는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듣기에 우리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일심 다 버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 지켜야 되고 이 위기 상황을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공부해보고 신문 읽고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가 통치권은 주권에게 있는데 주권의 행사는 투표에 있다고 합니다. 투표에 있다고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투표해야죠. 죄송합니다.